10분 남았습니다. 8시 50분이고요. 오늘 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벌써부터 반응이 나오는 종목, 동시효과 구간의 움직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입니다. 약보합권 혹은 코스닥은 약보합보다는 조금 더 밀릴 것 같아요. 0.5% 안팎의 하락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분위기가 어두웠는데 이런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로는 0.21% 하락하면서 2545.3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종가보다는 5포인트 정도 내준 거고요. 닷새 만에 하락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조정은 아니어서 이동평균선의 훼손 없이 2500선 위에서 제한된 조정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오늘 장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비롯한 2차전지가 잠시 밀려난 것인가, 잠시 휘청한 것인가, 혹은 이제 조정이 시작된 것인가 좀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장도 다소 무거운 발걸음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0.73%의 하락, 884.10포인트 예상지수 나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6포인트 정도 내주는 양상 예상되고요. 어제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거래 마쳤습니다. 1% 가깝게 하락했는데요. 오늘까지 이 거래일 연속된 하락으로 5일 이동평균선 밑돌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5일 이평선을 그동안에는 이탈한 적이 없었죠. 3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올라왔었는데 5일 이평선 밑에서 시초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일 이평선 888포인트 정도에 형성돼 있는데 이것보다 약간 아래에서 시초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어제 여운이 남아있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초반 힘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목군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후발주자, 개별 뉴스 있는 종목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오토시스입니다. 어제에도 현대기아차 그룹주들의 투자로 인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된 상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KB오토시스 그리고 이 무선 충전 쪽으로도 관심 가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익 P&E가 오늘 장에서 18% 정도 급등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0.67% 정도의 상승권, S트래픽도 한 2% 정도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원익 P&E가 무선 충전 인프라 모멘텀으로 가는 것인지 다른 쪽의 사업 부문도 있으니까 같이 좀 점검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화신전공, 현우산업, 다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 시초가 강하게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쪽, 로봇 쪽에서 T로보틱스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이 종목은 증권사 레포트 효과를 톡톡히 받습니다. 이 SK온에 협력하고 있는 자동화와 관련된 이 로봇 업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는데요. 오늘 장까지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 흐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한가 이렇게 이거래일 연속된 상한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좀 보자면은요. 엠폭스 키워드도 눈에 띄네요. 엠폭스 예전에 원숭이 두창으로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엠폭스가 점차 확대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다 오지 않더라도 확진을 받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7번째, 8번째 확진 환자도 나오네요. 국내 밀접 접촉 감염만 벌써 3명입니다. 따라서 그 원인도 불분명한 상태에다가 이것이 또 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엠폭스와 관련된 우려감 커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코바이오메드가 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9% 정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오상자이엘도 오늘 장에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엠폭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오상자이엘, 진매트릭스, 바이오니아 이 정도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관련된 종목입니다. 진매트릭스도 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0.5% 정도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약간의 탄력의 차이는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동시효과 구간에서 좀 주목받는 종목군들이 몇몇 보이네요. 아직까지 바이오니아도 반응이 없는데 미코바이오메드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뭐 모베이스 전자나 덤이동이나 자동차 쪽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압도적인 상승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동차하고 무선 충전, 엠폭스 이렇게 키워드로는 정리가 됩니다. 휴맥스 홀딩스 이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요.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간밤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좀 이어받을까요?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하고 전기차 안 좋았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는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도 많이는 아니고 한호가 100원 밀리기는 하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장에서 6만 6천억 원 다소 좀 하회하는 수준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55%의 하락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개장하기 전에 나왔던 소식은 상당히 좋았었죠. 체크포인트에서도 체크해 본 것처럼 디램 값이 13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 디램 값이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은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동시효과 구간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오늘의 반응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6% 정도의 하락 출발 앞두고 있고요. LG화학이 낙폭이 좀 나오네요. LG화학은 2%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대기합니다. 75만 5천억 원. 이번 주 들어서 워낙에 LG화학이 에너지를 좀 쏟아내서 그런지 오늘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대비로 꽤나 깊은 낙폭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가량 하락하면서 이거래일 연속된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궁금하시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도 시초가가 약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나란히 7% 안팎의 하락으로 현재 호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른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가가 약합니다. 5% 정도의 약세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첨보 쪽으로도 2% 정도의 마이너스불 들어와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어제도 관련주 가운데서 낙폭이 좀 깊은 편이었죠. 오늘 장에서도 8% 정도 하락 출발 대기하고요. 대주전자재료, PNT,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소재, 부품, 장비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엔캠 같은 경우는 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블록딜로 팔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2차전지 전반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좀 마이너스불 동시효과 구간이어서 워낙에 좀 변동성이 있네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5% 정도 마이너스권 출발 대기했었는데 지금 M캠은 어제 11% 밀렸고요.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보합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렇게 대체로는 약세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플러스 불이 들어오는 종목도 몇몇은 있습니다. 상신 EDP 계속해서 이쪽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니켈 도금 강판 이쪽은 시세가 그래도 살아있네요. 상신 EDP가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차전지주 내에서는 다소 좀 눈에 띄는 모습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KCC 스틸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국산업까지 보겠습니다. 동국산업은 오늘 장의 보합권 정도 확실히 이쪽은 안 밀립니다. 호가상으로는 그런데요. 본장에서도 이런 수준의 반응이 나타날지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동시효과 구간에서 CBDC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은 호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지시스가 2% 정도의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요. 한네트도 2% 정도의 플러스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CBDC 쪽으로는 사실 만 하루가 된 어제 나온 뉴스기는 한데 몬테그로 쪽에서 리플과 손을 잡고 이 CBDC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CBDC 디지털 화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밤에 나왔던 소식은 G7 소식입니다. 이 G7 정상회의에서 중앙은행의 CBDC 도입과 가산자산 규제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일본에서 열리는데요. 이 G7 정상회의 다음 달에 이 CBDC 관련된 논의를 한다라는 모멘텀이 일단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받고 있지는 않다는 점, 이 부분도 동시에 좀 전해드립니다. 국내 상장도행에 있는 중국 기업 가운데서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어제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고요. 오늘은 대체로 좀 잠잠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종목별로의 반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국내에서 수급적인 이벤트 있는 날이죠.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증권사의 분석을 봤을 때 옵션 만기 외국인의 차익 매물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수급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기일이니만큼 수급적으로 조금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지표로는 중국 쪽에서 3월 무역 수지가 오늘 나오는데요. 이 부분까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정상으로는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조수연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양시장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3월 CPI 지수가 5%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5.1%포인트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왔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이런 큰 영향을 받으면서 일제히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현재 구간 0.7%가량 낙폭을 키우는 상황이고요. 현재 2,532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5거래 만에 약세로 전환한 반면 코스닥은 2거래를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여서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가 886포인트 선까지 밀려난 상황이고요. 현재는 0.5%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이 좀 대형주 가운데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어제장에서 외국인이 4거래를 연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지켜나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코스피 시장 외국인 기관 모두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또 차익 실현 움직임 크게 나왔는데 현재는 매수 우위로 전환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인 반면에 개인만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가 빠지다 보니 하락 섹터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섹터가 2%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그 뒤로 전기전자 업종, 화학 업종, 기계 섹터가 빠지면서 대체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여서 오늘도 의약바이오 업종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약품 업종이 0.7%가량 가장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 뒤로 서비스 업종이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번에 ARM과 인텔이 손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TSMC에 이어서 새로운 경쟁자가 될 거란 이런 압박이 생기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1% 하락하면서 58만 4천 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LG화학과 삼성 SDI까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어제여서 이틀째 차익 매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 가까이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현대차, 기아 오늘은 소폭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부합권 구간, 강부합권에서 소폭 탄력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아가 0.4%가량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포스코 홀딩스 오늘은 좀 낙폭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4% 가까이 밀리면서 39만 2천 원까지 밀리면서 어제 40만 원 웃돌았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40만 원 이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연이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던 과열 종목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던 종목들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약 두 종목 모두 3% 이상 빠지고 있고요. LNF가 약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번에 1분기 실적 기대감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3% 상승하면서 이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에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0.1%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미국의 암학회를 앞두고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HLB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1% 가까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이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종목 개수로 보자면은 역시나 하락이 더 많네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1,369개 종목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상승 종목은 841개입니다. 특징주 넘어가기 전에요. 선물도 약간 보겠습니다. 선물 0.33% 하락하면서 현재는 332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 쪽으로는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어두운 상황, 특징이 있다면 현 선물 외국인이 일단은 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오늘 OLED 관련 종목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장 6% 이상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광저우의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주로 파주와 중국의 광저우가 LG 디스플레이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좀 부각이 되는 가운데 이런 시진핑 주석의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뚜렷하게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그 뒤로 선익 시스템이 또 2.7%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관련 종목 LX 세미콘 역시 2.74% 상승하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OLED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을 했다라는 재료가 반영된다는 건데 사실 이렇다 하게 호재가 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OLED 관련된 종목 오늘의 반응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 정도 넘게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덕산 네오룩스도 한 1% 넘게 강세, 이녹스 첨단 소재도 1.7%, 8%, P&H 테크, 그다음에 강보학과, 그다음에 윈텍도 오늘 지금 디스플레이 업체이기 때문에 3.5% 넘게 강세 나타나고 있고, 선익 시스템도 강세. 요즘에는 이렇게 재료가 조금 나오면은 시장에서 오전에 좀 반응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원래 재료 나오면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후장까지 좀 이어질지는 조금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도 일단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이제 소강 공략 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수가 밀리면은 조금 차익 매물도 좀 나오고, 오전에 강할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올랐을 때는 좀 팔고 나중에 대사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분들 봤습니다. 그래서 짧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르면 좀 팔았다가 다시 사셔도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그림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디스플레이 외에도 몇 가지 좀 키워드를 보자면은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종목분들이 움직임 나타납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몇 가지 키워드를 보자면 엠폭스, 마이크로바이옴, AACR 이렇게 미국의 아마켓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압축이 되고요. 조금 전에 속보 나갔는데 엠폭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시효과 구간부터 좀 반응이 나타났었는데 좀 전에 속보 나왔습니다. 위기 경보 수준을 질병관리청에서 주의로 격상시켰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코로나로 한번 호되게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대응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 환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아마켓에서 발표하는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움직임 나오고요. 2차전지 후발주들 충전 인프라 오늘 워낙 좋습니다. 원전이나 또 광물 자원에서는 리튬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장 충전 인프라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이번 주 들어서 또 최원재 전문가가 체크포인트에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던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동시효과 때는 원익 PN이면 반응이 좀 나오나 했는데 지금은 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도 한 10%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휴맥스 홀딩스도 3% 정도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쪽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 어떤 성장성에 비해서는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런 2차 전지 다른 거 오를 때도 넓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이쪽에 충전 인프라 시장에 앞으로는 굉장히 좀 인프라 구축이 좀 빨라질 것이고
계속 성장성도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2030년까지 연평균 뭐 거의 30%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연평균 30% 성장하는 산업이 주가 안 오르지는 않거든요. 뭐 모든 뭐 연평균 10%만 올라도 성장을 해도 많이 성장하는 건데 역시 뭐 기대치는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앞으로 뭐 좀 못 올랐으니까 저는 빠지면 오늘 같은 게 이렇게 뭐 급등하는 거 대신 원익표에는 10% 넘게 15% 가까이 상승했다가 지금 음봉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나중에 다시 양봉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쫓아서 하는 것보다는 항상 그동안에 뭐 눌려 있었을 때 샀으면은 뭐 기다렸다가 언젠가는 뭐 수익이 실현되는 구간으로 반드시 진입하니까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거나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 뉴스는 있었어요. 지금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를 2032년까지 67% 하이브리드 네. 차 포함해서 생산을 하라고 이제 바이든이 독려를 했잖아요. 네. 목표치를 줬잖아요. 예전에는 50%였는데 17%가 더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결국에는 인프라 구축이 더 빨라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전망들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만큼 꾸준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또 오르는 종목군들 가운데서 자동차 부품 쪽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내에서 현대차 그룹주들은 먼저 올라서 그런지 어제 오후에 금세 좀 바람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화신전공 보겠습니다. 화신전공이 한 8%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화신 이 종목은 어제 8% 올랐는데 오늘은 3% 정도 하락합니다. 모베이스전자가 한 10%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빠른 순환매 양상 나타나면서 먼저 관심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반면 후발주자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내에서도 사실 개수로 보자면은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현대 로템이나 위아를 말씀드려야죠. 위아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뭐 이쪽 다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하고 기아도 마이너스권입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 이제는 후발주자로 매기가 간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빨리 끊긴 것 같아요. 제가 한 네. 3, 4일 정도 갈 수도 있다고 봤는데 지금 모든 종목들이 뭐 어제 상한가 같은 KB오토시스템 오늘 오전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차익면 많이 나오고 있죠. 한 7% 넘게 하락하고 있고 화신도 어제서부터 꼬리 달린 모습. 이제서부터는 조금 쉬어가야 된다. 뭐 기간 조정 정도 보이면은 조금씩 이제 뭐 지수 안 흔들리면 다시 한번 뭐 모아가는 전략? 뭐 그런 전략도 괜찮은데 오늘 저는 이제 좀 지수랑 이제 좀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뭐 단기적으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뭐 지수 끌어올린 것도 있어가지고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앞으로는 좀 소강 국면 보일 것인데 쫓아 사지는 말자. 이제서부터는 뭐 괜히 뭐 나만 못 사면은 소외되는 거 아닌가 그런 포모 증후군 뭐 유발하는데 네. 너무 그러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호모증후군 얘기해 주셨으니까 바로 떠오르는 종목이 있으시죠? 에코프로 그룹주 보겠습니다. 연속된 하락입니다. 어제 살짝 빠졌다가 다시 으라차차를 기대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시장에서는 지금 아니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밀립니다. 에코프로 BM이 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6% 정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5일 이동평균선 이탈했습니다. 21선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좀 거리가 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동반해서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2차원지 보기에 앞서서 이 두 종목은 좀 떼서 볼게요. 에코프로 그룹주 꺾인 건가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뭐 너무 많이 올랐고 하지만은 뭐 또 급격히 꺾인다고는 보지기는 좀 힘들어요. 뭐 네. 아래 뭐 11선, 21선 지지 라인도 있고 지금 대기 매수세는 많아요. 개인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 장기적인 그렇죠. 업황이 성장성이 좋다 보니까 그러면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전망도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이 갔던 주식들 보면은 그 이후에 꺾이는 것도 상당히 늦게 꺾인다. 왜냐하면 늦게 대기 매수세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그러나 저는 이제 지금 시점은 이제 관망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밀렸다고 해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시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사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2차원지 그럼 전반으로 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대장 역할을 해줬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꺾이니까 나머지 2차전지도 투자 심리가 훼손되는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추세를 타고 올랐던 종목군들은 5일선 이탈은 나왔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먼저 21선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이 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단계에 꺾였거든요. 오늘장 21선 테스트 들어가면서 9% 정도의 약세 흐름 띄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5% 정도의 약세권, LNF도 LNF가 21선을 먼저 깨네요. 이 종목이 많이는 안 올랐던 것 같은데 LNF 21선을 지금 거의 뭐 이탈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차전지 전반으로도 이제는 조금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맞아요. 예, 뭐 대장주가 지금 흔들리니까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 이평선에 훼손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에코프로만큼은 아니지만은 뭐 거의 필적할 만큼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 뭐 그거는 이제 증시의 불변의 법칙이고 가장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것도 역시 반대의 개념인데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섣불리 지지라인 예측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터닝 사인 오시면은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도 하고 이제 뭐 이쪽에 시가총액이 워낙 커져가지고 이쪽이 흔들리면 지수 이제 같이 흔들린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은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사고 싶더라도 조금 더 참아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시각, 이제는 마냥 막 질주를 했다면은 조금씩 쉬어갈 자리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가겠습니다. 2차전지가 블랙홀이었다면 여기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 어떤 쪽으로 갈까? 제약바이오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계시는데요. 먼저 엠폭스 관련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바로 주의 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주의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미코바이오메드가 현재 정적 VI가 발동돼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오늘 10% 정도의 추가 상승 만들어내고 있고요. 진매트릭스도 13% 정도. 동시효과 구간 때 진매트릭스나 바이오니아는 보합으로 출발 대기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바이오니아는 아직은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과연 꾸준히 좀 들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지금 차트를 제가 뭐 이런 쪽에 워낙 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진매트릭스 차트고 아직 안 나오는데 네, 바닥에 있다가 어제 오늘 긴 양봉이 차트 좀 나오면 좀 말씀드릴게요. 네. 미코바이오메드 모양이 좀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뭐 이제 보시면 아는데 차트 안 나오는데 일단은 그렇고 모양이 지금 비슷합니다. 이게 미코바이오메드고 진매트릭스고 그런데 어차피 뭐 둘 다 이제 바이오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 주식들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좀 바닥권에서도 못 오른 종목이 이런 재료를 타고 좀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7명, 8명 정도 뭐 지금 환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전체적인 뭐 확산의 우려? 그거는 아직 이르잖아요. 너무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는 이제 하지만 미리 선반영해서 좀 움직이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나이스하게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뭐 가지고 계시고 뭐 저는 어느 정도 선에 오면은 파시던가 아니면은 완전히 나는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겠다. 이게 진짜 뭐 팬데믹으로 또 발전할 수도 뭐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뭐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은 그냥 5일선 꺾이는 시점에서 그럼 매도해보자. 대신 신규 매수는 뭐 빠지면은 한번 단기 반등 한번 노려서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지금 엠폭스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보겠습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 예전에 1000렙입니다. 이 종목이 또 그 가운데서 돋보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시세 확인해 보시면은 CJ 바이오사이언스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플러스 알파로 AACR입니다. 이번에 아마케이에서 이 항암 효과, 여기에서 개발한 신약에 대한 항암 효과의 기전을 발표할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기는 한데요. 이번 달에 좀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현재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종목으로는 지노맨 컴퍼니 있죠. 지노맨 컴퍼니도 8% 정도의 오름세 52주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 보겠습니다. 고바이오랩도 6% 정도의 상승권으로 이 차트가 비슷하네요. 3월부터 슬슬 좀 들어 올리고 이번 달에 움직임이 좋은 종목군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종목군 가운데서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확인해 보자면은 클리노믹스는 앞서서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즈음에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액체 생검 시스템 개발했다라면서 한 차례 주목받았는데요. 어제 오늘 연속성 보여주면서 이거를 연속해서 클리노믹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으로 속을 좀 썩으셨을 텐데 오늘 장에서는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사이즈 큰 제약바이오 종목군 가운데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랜만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지수로도 의약품 섹터는 1%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연제약, 제일약품, 셀트리온, 한미약품, 신풍제약 등 이 크고 작은 종목군들이 나란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천주로 ST팜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현재 플러스권 보여주면서 이제는 대안이 제약바이오가 되는 것인가 이런 기대도 하실 거예요. 전문가님의 시각은 어떠신가요? 단기 모멘텀 구간이에요. 단기 모멘텀 구간인데 저는 이쪽이 지금 다시 대안이 될 수 있다기보다는 네. 뭐 2차 전지 쪽에서 자금도 나오고 못 오른 거 찾다 보니까 바이오 이제 지수의 조정을 대비한다 그러면은 바이오주가 차라리 낫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쪽으로 좀 미리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뭐 미리 뭐 팔 필요는 없어요. 지금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셀트리온 그룹주라든가 대형 제약 바이오들이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뭐 일부 테마성으로 뭐 지금 소형 제약 바이오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있어가지고 아마켓 모멘텀도 얼마 안 남았지만은 뭐 같이 저는 당분간은 단기 모멘텀 구간이다. 저는 이쪽으로 투자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모멘텀 쪽으로 보시는군요. AACR이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주가 탄력성은 없어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라고는 없어질 보고 것이다. 있고 일단은 저는 뭐 이런 뭐든지 모멘텀 구간, 이벤트 구간이 이벤트 앞서서 네. 주가 올라가면 뭐 미리 선반영돼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차익 매물 나오면은 어느 정도 저는 같이 팔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다는 아니더라도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광물 자원 쪽 보겠습니다. 리튬은 꺼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리튬 관련해서 조정받던 종목군들이 다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히토류도 잠깐 반짝하나 싶었는데 오늘장 상승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토류 쪽에선 뉴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 쪽에서 히토류 이 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에서 R&D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이 국내 정부의 대응책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노바텍 보겠습니다. 현재 노바텍이 14%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유니온 확인해 보시면은 유니온도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이 종목 2%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티플렉스까지도 시세가 나나요? 이 종목은 아직이네요. 후발이라서 그런지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저는 이게 중국이 이거를 이제 미국에 맞서서 무기화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주가 상승이 지금 여기서 끝나는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조금 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요즘에 분위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역시 뭐 지정학적 갈등이 네. 이쪽으로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뭐 이 최대한 무기화를 하겠다고 한 만큼 조금 지금 마찰이 좀 더 계속되지 않을까. 이쪽에 관련 투자는 지금 뭐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차트 비슷하고요. 노바텍은 이제 국내 이제 이런 자석 업체인데 국내에서 이제 이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면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요 세 종목 정도는 한번 좀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넣어봐두고 빠지면 한번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튬 보겠습니다. 리튬은 선발과 후발의 온도차가 확실히 좀 벌어져 있습니다. 리튬 관련해서 하이드로 리튬 이 종목이 현재 상승권 내 움직임으로 두 자릿수대까지 상승을 하네요. 10% 오르면서 49,5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5일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는 5만 원권을 재차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어반리튬도 약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눈에 띄는 점은 예전에 한창 코로나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할 때 후발 투자로 막 이렇게 부각받았던 이화전기 그 러시아 쪽에서 개발하는 그 러시아 이름의 백신이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이화전기 EID 묶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업체에서 이번엔 리튬 쪽을 한다고 합니다.
이화전기 현재는 2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EID 보겠습니다. EID 쪽으로도 EID는 또 변동성이 나타나네요. 이 종목이 어제는 18% 급등이었는데 현재는 21%대의 급락을 보여주면서 EID, 이화전기 오늘은 또 사뭇 다른 시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튬 후발주자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정광도 변경을 하고 새롭게 지분을 산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옵니다. 리튬주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선발로 움직였던 금양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시원하게 또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실적 베이스로 좀 다가서야 될 것 같아요. 뭐 이화전기, EID 후발주자니까 뭐 너무 실적도 그렇고 저가주인데 이게 단기적인 그래 오르는 거다. 일단 네. 제쳐놓고요. 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리튬 관련주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 엠텍, 네. 뭐 아니면은 이 테마로 붙은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뭐 금양까지. 금양은 뭐 실적이 아주 잘 나온다고는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흑자는 좀 나오고는 있다. 저는 차라리 그냥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쪽으로 투자하려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안정성도 있고 뭐 이쪽에서의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은 뭐 재무적으로는 워낙 튼튼하니까 지금 포스코 홀딩스 오늘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밑꼬리 달고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대기 매수세는 여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리튬 관련하면 그냥 포스코 홀딩스 좀 보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런 테마도 산업이 일단은 좀 성장하는 부분이라든지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데 다만 실적으로 확인되는 종목을 사자 이렇게 또 투자 의견 제시해 주시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계정주 움직이는 종목 최원주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점차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1% 정도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환율 보고 오겠습니다. 환율 동향은 NH선물의 김승영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네, 우선 금일 환율은 전일 대비 2.7원 내린 1,323원 출발했습니다. NDF 기준으로는 1,321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2.45원 내렸고요. 달러화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 약세와 ECB의 매파적 발언에 혼재를 보이며 강보합 마감했고요. 위안화는 약달러 흐름 기반 강세를 보였으나 제한적인 강세만을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을 바탕으로 오늘 환율에 대한 좀 점검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 원은 CPI에 대한 해석이 나뉘고 베팅 포지션이 혼재되겠으나 물가 안정 기대가 유효하다는 점에 제한적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헤드라인 CPI가 안정화되었지만 최근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재차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아시아 국가에서 원유에 대한 감산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역시 에너지 가격이 하락폭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주고 있다라는 점 역시 물가가 하락 안정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판단에 의구심을 들게 하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주거비의 안정 기대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원 CPI가 소폭 반등했던 원인은 아직 높은 수준의 주거비에 있으며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CPI가 하락했다는 점에 물가 하락 압력은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1,320원 부근에서 상승 출발한 후 이러한 혼재된 판단을 반영하며 횡보세를 보이겠으나 이후 점차 하락 흐름을 보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 상황 역시 하단을 지지 가능합니다. 4월 배당금에 따른 역송금 물량은 최근 환율 하단을 지지하며 상승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송금 물량은 흔히 장 초반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배당금이 몰릴지 모른다는 점 역시 환율 하락에 베팅하는 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결제 수요 역시 최근 저가 매수로 대응되며 실수요 매수를 높이고 있다는 점 또한 금일 환율 하락 속도 제어를 가능합니다. 이에 금일 환율은 1,320원 초중반 부근 등락 가능하고 금일 환율 레인지는 1,314원에서 1,326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연결했을 때도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장중에 밴드 상단까지 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우선 이제 수급적 상황이라든지 배당금 물량에 의한 역순금 등의 압력이 장 초반에 좀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러한 압력이 조금 점차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강달러로 인해서 시장이 더 부담을 받을 만한 그런 걱정은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듯 보이는데요. 하락 요인이 조금 더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배당으로 인한 이런 원달러 환율, 배당금, 역송금 수요로 인한 이 원달러 환율 상승의 압력은 장 초반에 이 특징이기 때문에 시간 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단으로는 1,316원 정도까지 열어두네요. NH선물의 김승영 연구원이었습니다.